오늘 영상은 미드저니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분들과 기존 디스코드 버전으로 배우셨던 분들을 위해 미드저니 알파 버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파 버전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미드저니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이미지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영상 중간에 미드저니를 활용한 수익화 부분이나 프롬프트 사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영상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미드저니를 검색해 줍니다. 미드저니를 클릭하고 공식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도큐먼트라고 있습니다. 미드저니 설명서인데 이거를 한글로 한번 번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큐멘터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프롬프트 기본사항이라던가 창작물 수정하기, 그리고 종횡비 비율이라던가 어떤 세팅 방법이죠. 그리고 촉구의 예술, 이것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미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단어를 탐색하라는 건데,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프롬프트가 어떤 이미지를 알려주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이런 감정적인, 단호한, 수줍은, 슬픈, 우울한 이런 프롬프트들이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동물들, 그리고 어떤 이미지 대상의 이런 감정 표현이라던가 감정 표현에 대한 어떤 눈빛, 이런 것들을 미드저니가 아주 디테일하게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만 배워도 상당히 깊이 있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크기 및 해상도를 보시면은 미드저니 이미지의 크기와 해상도를 배울 수 있는데,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고, 이것은 어느 정도 배운 분들도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지 못하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기본적인 기능들을 배울 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능들을 알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기능 위주로만 배우면서 차차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뒤로 가기를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익스플로러를 보면은 다른 사람이 생성한 이미지를 볼 수 있고, 클릭을 하면은 이 프롬프트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도 볼 수 있고,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제가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생성한 이미지도 보시면서 이 프롬프트를 공부하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이 아래 보시면은 사인업과 로그인이 있는데, 먼저 사인업을 해주겠습니다. 사인업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구글로 로그인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디스코드 가입이 되신 분들은 디스코드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디스코드로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디스코드로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구글로 회원 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로그인을 디스코드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서 이 크리에이트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생성할 수가 있는 거고,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이런 것들도 그냥 클릭만 하면은 아주 편하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편합니다. 세팅도 마찬가지고, 이 디스코드에서 했던 불편한 부분을 이 알파 버전이 되면서 모든 것을 다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고 이런 부분,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디스코드 버전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주로 이 사이트 버전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이 알파 버전이 베타 버전이었을 때 안 되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디스코드에서 했던 어떤 여러가지 이 미드저니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이 사이트 버전에서는 에러가 나고 잘 작동이 되지 않아서 거의 디스코드 버전으로 사용하다가 6.1로 업그레이드 되고 알파 버전이 되면서 지금은 저도 사이트 버전만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같은 경우는 이 미드저니를 깊게 배우시는 분들은 아직도 디스코드 버전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이트 버전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상당히 쉽게 배울 수 있고, 디스코드 버전에서 웬만한 기능들을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 버전은
상당히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드저니 수익화 4주 무료 강의를 이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드저니로 수익화 내시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신 후 신청 폼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만원 상당의 유료 강의급으로 4주 동안 기본적인 이 미드저니 수익화만 배우셔도 어느 정도 부업으로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미드저니 수익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기시고 신청 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드저니 요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점 3개를 클릭하시면 매니지 서브스크립션이라고 나오는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본인이 구독한 플랜이 나옵니다.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월구독으로 베이직 플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거나 많이 사용할 때는 프로 플랜을 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스탠다드 플랜을 사용하는데 지금은 베이직 플랜을 사용하고 이제 겜스고라는 공유 구독 플랫폼을 사용해 미드저니, 챗GPT, 퍼블렉시티 등 아주 저렴하게 사용하면서 베이직 플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 AI를 사용해보고 싶은데 금액이 부담되신다면 아래 설명란에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겜스고 코드를 공유해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고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겜스고는 넷플릭스 같은 OTT 및 여러 생성 AI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플랫폼입니다. 구글에서 겜스고를 검색합니다. 겜스고에서 아래로 내리시면 챗GPT도 보이고 미드저니가 보입니다. 미드저니를 클릭하고 보시면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있는데 3개월이나 6개월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좋은 게 챗GPT4와 딥시크까지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미드저니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미드저니 베이직 플랜이 한 달에 200개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 한 번에 4장의 이미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50번 생성하면 끝이 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양이라서 이 가격이면 겜스고에서 3개월 구독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 익스플로러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랜덤이 보이시는데 랜덤은 랜덤으로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곳이고요. 핫을 클릭해서 보시면 최근에 가장 핫한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옆에 탑데이 또는 탑위크, 탑먼스는 그날, 그 주, 그 달에 가장 좋았던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클릭한 다음 프롬프트를 클릭하면 프롬프트 창에 복사가 되고 엔터를 클릭하면 그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크리에이트에 숫자 1이라고 표시된 게 생성해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크리에이트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좀 전에 익스플로러에서 프롬프트를 복사한 이미지와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여기 하트를 누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라이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로 가서 프롬프트 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하면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여기 오른쪽 삼선바를 클릭하면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면 포트레이트, 스퀘어, 랜드스케이프가 있는데 포트레이트는 초상화라든지 인물 사진에 적합한 사이즈이고 스퀘어는 정사각형으로 1:1 비율로 출력하는 거고 랜드스케이프는 풍경 같은 이미지를 출력하기에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이 스크롤바로 움직이면 9:16이나 16:9 또는 2:1 비율이나 1:2 비율로도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에스세틱스는 미드저니의 미약 부분을 설정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스타일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미드저니의 프롬프트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을 하는지 그 프롬프트에 미드저니의 알고리즘을 얼마나 묻어나게 할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나타내는 버튼입니다. 만약 좀 전에 생성했던 이미지를 예로 들면 똑같이 프롬프트를 복사하고 스타일라이제이션을 0으로 하면 프롬프트에 100% 힘을 실어 이미지에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스크롤바를 움직이면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이 기본값이고 500으로 한번 해보고 1000이 가장 큰 값인데 1000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에 순열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여러 이미지를 테스트하기에 아주 편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이미지가 생성돼서 여러 번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여러 이미지와 프롬프트 및 매개 변수를 서로 다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어 시간적으로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아마 지금 사이트 버전으로만 배우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기능일 수 있는데 디스코드부터 배우신 분들은 거의 다 아는 기능입니다. 일일이 테스트 하나하나 세팅을 서로 다르게 하면서 테스트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이런 미묘한 차이를 금방 터득하게 되어 미드저니를 마스터하기에도 디스코드 버전이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스타일라이즈 값이 0이면 미드저니 알고리즘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옛날 사진 스타일이나 흑백 사진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100은 기본값입니다. 스타일라이즈 500을 보시면 컬러감이 좀 더 있고 이 이미지에서는 티가 안 나지만 3D 같은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입체감이나 컬러감이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1000을 보시면 현실감이 더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듯이 값이 높으면 좀 더 리얼리스틱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것이 위어드니스인데 뜻은 이상한 귀궤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미드저니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프롬프트로 상상하지 못했던 이미지가 출력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순열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금방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0부터 3000까지 있는데 같은 프롬프트로 하고 순열 프롬프트로 0, 1000, 2000, 3000 이렇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럼 총 16장이 출력됩니다. 이 매개 변수는 기본이 0입니다. 보시면 1000일 때는 이렇게 약간씩 서로 다른 4장의 이미지이면서 뭔가 0일 때 보지 못했던 이런 이미지도 생성되고 2000일 때 3000일 때 이렇게 보시면 각각 약간씩 서로 다른 이미지에 이렇게 불이 나는 장면으로도 이미지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위어드 3000을 보시면 정말 이번 이미지는 매개 변수를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기묘하게 나왔죠. 이런 이미지도 보시면 상당히 특이하고 평소에 잘 보지 못한 그런 이미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버라이어티가 있는데 버라이어티는 디스코드 버전에서는 차오스라는 매개 변수였는데 차오스는 혼돈이라는 뜻이어서 좀 예매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진짜 혼돈하곤 했죠. 그래서 알파 버전에서는 버라이어티라고 바뀌었습니다. 버라이어티는 다양함이라는 뜻인데 보통 미드저니는 하나의 프롬프트에 4장의 서로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4장의 이미지가 서로 조금씩 다르게 나오면서 값이 높을수록 점점 생각지 못한 이미지가 다양하게 출력됩니다. 기본값은 0기고 최대값은 100까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순열을 사용해 0, 50, 100 이렇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0일 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만 50만 보더라도 4장의 이미지가 제각기이며 100을 보시면 4장의 이미지가 아주 다양하게 만화 이미지부터 실사 이미지 그리고 아예 희한한 이미지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팅값보다 매개 변수 값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세팅을 했다 하더라도 매개 변수를 프롬프트 맨 뒤에 넣으면 그 매개 변수를 우선 반영합니다. 만약 매개 변수가 없으면 세팅 값으로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세팅을 기본으로 해놓고 다양하게 이미지를 테스트하거나 유튜브용과 쇼츠용을 동시에 테스트할 때는 이미지 사이즈, 매개 변수 대시 AR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조금 전에 테스트했던 스타일라이제이션, 매개 변수인 스타일라이즈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타일로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세팅 값에서 로우 모드이기 때문에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됩니다. 참고로 스탠드 모드는 미드저니 알고리즘에 좀 더 가중치를 둔다는 의미이고 로우 모드는 프롬프트에 더 가중치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프롬프트가 길어지면서 더 정교하거나 더 디테일해지면 해질수록 로우 모드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팅해서 버전을 한번 보시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1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025년 3월 4일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최고 버전이 6.1 버전이고 그 이전 버전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롬프트로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느냐에 따라 버전 5나 그 아래 버전 4를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초보자라면 기본적으로 최신 버전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니지 버전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이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스타일을 조금 더 잘 그려주는 게 이제 니지 버전 스타일입니다. 이전에 생성했던 이 이미지를 여기 니지 버전 6로 선택을 해서 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그대로 하고 한번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니지 버전 6로 출력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나 만화풍으로 출력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퍼스널라이즈라고 개인화라는 건데 이건 좀 더 깊게 나중에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된 이미지들의 조합을 나만의 매개 변수로 만드는 건데 이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프로파일 16mm Ti2라는 우리가 보지 못한 매개 변수가 바로 본인만의 개인화된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테스트로 이거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잠깐 보시면 먼저 하나는 개인화된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하고 하나는 사용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이 되었는데 보시면 사용하지 않은 이미지는 자동차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약간 광택의 느낌이 있고 배경의 집도 보면 개인화된 이미지하고 느낌이 틀립니다. 하지만 여기 개인화된 매개 변수를 사용한 이미지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의 느낌도 무광의 배경이나 집의 모양이나 형태 이런 라인도 개인화된 이미지로 생성한 것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아마 이분이 개인화를 이런 무광과 곡선미, 색감 및 단순함 같은 걸 많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팅의 마지막으로 스피드를 보시면은 릴렉스, 패스트, 터보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요금제에 따라서 릴렉스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생성하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되지만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스트 모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해보면은 여기 매니지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시간 20분이 남아 있는데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은 약 1분 정도가 차감이 되게 됩니다. 생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 이 상태에서 다시 넘어가 보면은 1시간 19분으로 1분이 차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보 모드를 적용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미지 생성하는 게 확실히 빠르게 생성이 됩니다. 약 4배 정도 이상의 속도로 거의 5초 만에 4장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매니지로 들어가 보면은 2분 정도가 소모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보 모드를 사용하면 패스트 모드에 비해 약 2배 정도 빠르게 소모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넉넉하시면 패스트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시간이 급하고 빠르게 뭔가 생성을 해야 되면 터보 모드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미지 위에 놓으면 보이는 이 베리 셔틀과 베리 스트롱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같은 프롬프트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베리 셔틀은 지금 이미지에서 약하게 변화를 주면서 새로 생성하고 베리 스트롱은 이 이미지에서 강하게 변화를 주면서 새로 생성합니다. 그럼 테스트로 각각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터보 모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빨리 생성이 되었는데 패스트 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생성이 되었는데 보시면 베리 셔틀은 4장의 이미지가 거의 흡사합니다. 반면 베리 스트롱은 이렇게 칼의 위치가 각각 틀리고 나무의 모양이나 위치 뒤의 배경 붉은 태양의 크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생성한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옵션이 있는데 줄 3개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클릭하면 이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고요. 여기 카피를 클릭하시면 프롬프트를 복사하거나 잡아이디를 볼 수 있고 시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미지를 복사하거나 이미지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옆에 돋보기를 클릭하면 이 프롬프트로 생성한 비슷한 프롬프트로 생성한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서도 프롬프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뒤로 가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아래 크리에이션 액션 옵션에서 모어 액션을 보면 리믹스, 펜, 줌 기능을 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베리 셔틀과 스트롱은 좀 전과 같은 기능입니다. 그 아래 업스케일 역시 셔틀이 있고 크리에이티브가 있는데 셔틀은 똑같이 거의 변화 없이 업스케일링을 해주고 크리에이티브는 변화를 많이 주면서 업스케일링을 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업스케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는 1:1 비율 같은 경우에는 1024 곱하기 1024 픽셀에서 업스케일 사용하면 이렇게 2배 정도로 픽셀이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2:3 비율도 이렇게
업스케일이 되면은 해상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2대3 비율도 이렇게 올라가고 16대 9도 해상도가 이렇게 2배 정도씩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스케일을 할 경우에는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생성되는 속도가 조금 더 오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이미지를 그대로 업스케일하고 다운로드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다운받았던 업스케일을 하지 않은 이미지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25년 3월 31일에 만들어졌고 2.47MB PNG 파일입니다. 이미지 크기는 816 곱하기 1456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HD급 화질입니다. 그럼 업스케일한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우스 우클릭하고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 10.3메가이고요. 1632 곱하기 2512입니다. QHD 이상급의 화질이 나옵니다. 만약 그 이상의 업스케일링 된 이미지를 얻고 싶으면 토파즈나 다른 업스케일링 A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오른쪽에 모어를 보면은 리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옆에 있는 에디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클릭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레이저는 이렇게 원하는 수정 구간을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리스토어는 다시 원하는 부위만 원상 복구시킬 수 있고, 이레이저로 원하는 부분을 프롬프트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테스트로 이레이저로 칼 부분을 칠하고 우산이라고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프닝 더 프레디터라고 있는데 클릭하면은 이렇게 에디터에 새로운 탭으로 열립니다. 에디터와 개인화 부분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좀 더 깊게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생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좀 전에 글씨 부분을 지우고 생성한 이미지는 잘 생성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미지는 여기에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칼을 칠하고 우산으로 생성하려 했던 이미지는 보시는 것처럼 잘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에디터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와 퍼스널라이즈를 활용해 개인화된 작업물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은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 스타일 레퍼런스, 캐릭터 레퍼런스 등 중급 기능들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초급자분들을 위한 내용이었으니 다음 영상을 위해 꼭 이번 내용을 직접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통해 기본기를 다진 후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마드 AI였습니다.